주차장 바닥에 산산조각 난 별 모양 키링 하나. 그 키링을 내려다보던 서유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그 키링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미 있는 거야라던 남자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키링은 다른 여자의 차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유나의 새로운 상사였습니다. 나는 이대로 사라질 수 없다. 응급실 천장을 보며 조기 폐경 진단을 받던 그날 밤, 유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아이디어, 인생 자체가 도둑맞았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전 여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대체 무엇이 평범한 라디오 작가를 이토록 독하게 만들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과연 복수는 정당한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 뿐인가를. 서유나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생활정보 프로그램 작가였습니다. 38세, 미혼, 반려묘 한 마리와 함께 사는 평범한 삶.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8시 30분이면 방송국에 도착해 오늘의 원고를 점검합니다. 유나의 프로그램은 조용히 인기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믿을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다뤘으니까요. 겨울철 수도 동파 예방법, 재래시장 장보기 꿀팁,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작지만 따뜻한 콘텐츠들이었습니다. 방송국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2년 경력의 중견 작가로서 후배들에게는 다정한 선배였고 PD들에게는 믿음직한 파트너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카페테리아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 한편에는 늘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별이 남긴 흔적이었죠. 민재와의 5년 연애는 그녀가 30대를 통째로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유나는 민재의 사업 자금을 위해 적금을 깨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제주도 가자는 메시지였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유나는 단호하게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 후 3년 유나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유나의 일상은 더욱 평범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반려묘 구름이에게 저녁을 주고 넷플릭스를 보다 잠드는 삶. 주말이면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가끔 고등학교 동창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안전한 일상. 그게 유나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유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광고주 미팅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계약 주차 공간, 지하 2층 47번 자리에 낯선 SUV가 서 있었던 겁니다. 유나는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고 관리인은 차량 등록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분 후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짜증 섞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 지금 바쁜데요? 잠깐 세운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해요?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3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하지만 여전히 꿈에서 가끔 들리던 그 목소리. 민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민재,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젊고 세련된 여자.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민재는 여전히 잘생긴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나를 발견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그는 금방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고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유나를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있던 여자가 유나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서 작가님. 유나는 그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지? 유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조회 때 소개받았던 신임 제작팀 팀장 정아린 29세. 하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가님, 여기 사세요? 저희도 이 건물이에요. 완전 인연이네요.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재와 하린. 그들이 연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팔짱 낀 모습, 자연스러운 거리감, 그리고 민재가 하린의 허리에 살짝 얹은 손. 하린은 유나의 침묵을 오해한 듯 덧붙였습니다. 아, 주차 자리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금방 빼드릴게요. 그리고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작가님, 요즘 원고 톤이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우리 프로그램 타깃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트렌디하게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회의 때 새로운 방향 논의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키를 꺼내 SUV의 문을 열고 하린을 태운 뒤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에 홀로 남은 유나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차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재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민재와 하린은 얼마나 오래 만났을까? 혹시 자신과 사귀던 중에도 하린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더 끔찍한 생각은 하린이 자신의 상사라는 사실. 월요일부터
다시 방송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어야 한다는 사실. 월요일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특히 할인과.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기기획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회의실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메이크업에 트렌디한 옷차림으로 회의실을 장악하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개편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할인은 빔 프로젝터를 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코너 기획안, 타깃 청중층 변화, 광고 수익, 모델 개선안.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발표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인이 제시한 새 코너 기획안 중 하나가 너무나 낯익었던 겁니다. 우리 동네 숨은 고수 코너.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장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와 철학을 듣는 코너였습니다. 유나는 2년 전 똑같은 기획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팀장이었던 김 PD는 너무 식상하다며 기각했었죠. 그 기획안은 유나의 개인 폴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나는 조심스럽게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그 숨은 고수 코너 기획안인데요. 할인은 차갑게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그게 제가 예전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어서요. 할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비슷한 아이디어요? 작가님, 이 업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 있어요? 다들 비슷비슷한 거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실행력이죠. 작가님 기획안은 왜 통과 안 됐을까요? 완성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랬겠죠.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할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유나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회의 때마다 유나의 기획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건 너무 구닥다리예요. 요즘 누가 이런 콘텐츠 봐요? 작가님, 시대 감각을 좀 키우셔야 할 것 같아요. 동료들 앞에서였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후배 작가들은 유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할인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더 힘든 건 광고주 미팅이었습니다. 유나가 정성껏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할인은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서 작가님 설명은 좀 어려우시죠? 광고주들은 할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지만 공은 할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유나의 원고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배 작가인 지은이의 기획안들이 연달아 통과됐습니다. 지은이는 유나에게 미안해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고 회식에도 끝까지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할인과 민재가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빠지고 싶었지만 할인이 작가님도
꼭 오세요.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2차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유나는 구석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인의 핸드백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무심코 주우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별 모양 플라스틱 키링. 낡고 색이 바랜 하지만 유나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키링이었습니다. 3년 전 크리스마스, 유나는 민재에게 20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유나에게 이별 모양 키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의미 있는 거야. 넌 내 별이니까. 유나는 그 키링을 1년 동안 가방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별 후에는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키링이 할인의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유나와 사귈 때도 이미 할인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할인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나는 조용히 노래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한강 둔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마셨을까요?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119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유나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고 의사가 들어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이네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음이 원인입니다. 좀 쉬셔야겠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최근에 산부인과 검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서요. 내일 아침에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병원 산부인과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어요. FSH 수치가 40을 넘었고 AMH는 거의 측정이 안 되네요. 조기 폐경 가능성이 큽니다. 유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기 폐경이요? 저 아직 38인데요. 스트레스가 주원인일 수 있어요.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으면 호르몬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유나는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아이? 유나는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재와 사귈 때도 나중에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름이가 반갑게 다가왔지만 유나는 소파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쯤 유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고 볼은 꺼졌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38세 여자가 아니라 마치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뭘 한 거지?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 들어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민재를 만나 5년을 사랑했습니다. 이별 후 3년을 혼자 견뎠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뭐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민재의 사업 자금으로 나간 돈, 함께 살던 집 보증금 정리하며 손해본 돈, 저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마저 위태로웠습니다. 유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작성한 기획안들이 가득했습니다. 몇백 개는 되는 파일들. 유나의 시간과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긴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2년 전에 제출했다가 반려된 우리 동네 숨은 고수 기획안. 유나는 파일의 속성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작성 날짜, 수정 날짜,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유나는 방송국 공유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발표했던 기획안을 찾았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아 비교해 봤습니다.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코너명만 살짝 바뀌었을 뿐, 전개 방식, 타깃층 설정, 예상 광고 수익 모델까지 거의 일치했습니다. 할인은 유나의 기획안을 공유 서버에서 찾아 자기 이름으로 제출한 겁니다. 유나는 다른 기획안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할인이 신규 기획이라며 발표한 4개의 코너 중 3개가 유나의 과거 기획안을 베낀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할인이 왜 유나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했는지. 유나가 있으면 표절이 들킬 수 있으니까. 유나를 조직에서 몰아내야 안전하니까. 그리고 민재. 그는 왜 유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미안하다는 말도, 오해라는 변명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할인에게 유나와의 과거를 숨겼을 겁니다. 혹은 그냥 잠깐 만난 여자라고 축소해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무엇이었을까? 민재에게는 편리한 지갑이었을까? 할인에게는 짓밟고 올라가야 할 디딤돌이었을까?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자신의 기획안 원본, 작성 날짜, 할인의 표절 기획안, 그리고 둘의 비교 자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기록했습니다. 할인이 회의 때 유나를 모욕한 발언들, 날짜와 참석자 명단, 광고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정황, 할인이 지은이에게 유나를 배제하라고 압박했던 증언. 유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지난 회의 때 녹음한 파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몇몇은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할인의 무시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은 유나가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병원 진단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조기 폐경 가능성. 유나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유나는 경쟁방송국의 팟캐스트 PD 최민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유나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 후 각자 다른 방송국에 들어갔지만 가끔 업계 모임에서 마주쳤죠. 이메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제보 하나 드립니다. 유나는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표절된 기획안 비교 자료, 파일 작성 날짜 증명, 할인의 과거, 경력, 허위 기재, 정황까지. 민호는 이틀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거 진짜야? 확인 좀 해봐도 돼? 유나는 답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모두 사실입니다. 민호는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그는 방송국 관계자들을 인터뷰했고 공유 서버의 파일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대학 동기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2주 후 민호는 자신의 팟캐스트 미디어 인사이드에서 특집 에피소드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신입 팀장의 그림자, 표절 의혹의 진실. 방송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역 라디오 방송국 신임 제작팀 팀장 어시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특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이 기획안은 2023년 3월에 작성됐습니다. 하지만 어시는 2025년 10월에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라며 발표했습니다. 원작자는 같은 회사의 중견 작가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카톡방에 링크가 돌았고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씨가 누구지? 혹시 저 방송국 아냐? 유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출근길,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팟캐스트에서. 설마 우리 방송국은 아니겠지? 오전 10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장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근 우리 방송국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할인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국장님, 그건 악의적인 루머입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 숨은 고수 기획안은 팀장님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맞습니까? 할인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네, 제가 구상한 겁니다. 그때 유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이 유나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획안은 제가 2023년 3월 17일에 제출한 기획안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제 개인 폴더에 원본이 있고 파일 속성 정보로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획안들도 확인해 보니
제 과거 기획안을 참고한 흔적이 여러 보였습니다. 할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작가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작가님 파일을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유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유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팀장님은 부임 첫 주에 제 개인 폴더에 17번 접속하셨습니다. IT팀에 요청하면 상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국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내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유나는 혼자 밖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야, 나 민재야. 통화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유나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할인이 유나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이 아닌 옥상이었습니다. 할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작가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업계 좁은 거 알죠? 이렇게 나오시면 작가님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유나는 처음으로 할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팀장님도 알잖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할인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누가 믿을 것 같아요? 전 신임 팀장이고 작가님은 12년 차 말단 작가잖아요. 승진도 못하고 성과도 없는. 유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됐지만 결과는 유나에게 불리했습니다. 조사팀은 명확한 표절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인이 폴더에 접속한 건 사실이지만 신임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과거 작업물을 검토한 것이라는 변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게다가 할인은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조사팀의 유나의 최근 업무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회의에서 비협조적이고 마감을 자주 어기며 팀워크를 해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지난주 생방송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이 5초 늦게 들어간 사건이었죠. 당시 유나는 부조정실에 있었습니다. 사실 유나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PD의 신호가 늦었던 겁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작가 서유나의 부주의로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업무 태만입니다. PD는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할인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인사팀장에게 호출됐습니다. 서 작가님, 최근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유나는 항변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변화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고요. 작가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입니다. 유나는 통보서를 받아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12년 경력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른 방송국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 업계에 소문이 퍼졌을 텐데. 현관문을 열자 구름이가 반겼습니다. 유나는 구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구름아. 엄마가 무능해서. 그날 밤 유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조용히 사라질까?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지만 잠들기 전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시청자위원회 주최 미디어 윤리 토론회 개최 예정. 토론회는 2주 후였습니다. 주제는 미디어 종사자의 윤리와 책임. 패널은 공개 모집이었습니다. 유나는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민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어요. 할인과 광고주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 정황입니다.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지난 6개월간 회의록과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 회사와 우선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남자친구 회사가 어디야? 민재 씨가 운영하는 마케팅 에이전시예요. 유나는 자료를 민호에게 넘겼습니다. 계약서 사본, 이메일 기록, 민재 회사의 사업자 등록 정보.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넌 정말 대단하다. 아니, 무섭다. 유나는 웃었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민호의 두 번째 팟캐스트가 나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역방송국 팀장, 연인 회사와 특혜 계약 의혹.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유나는 미디어 윤리 토론회 패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론회 당일 유나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재킷에 흰 블라우스,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최소한의 화장만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토론회는 방송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00명 정도의 청중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이었습니다. 패널은 5명이었습니다. 대학 교수, 시민단체 대표, 현직 PD, 그리고 유나. 사회자는 지역 신문사 편집장이었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유나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할인이 보였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 차갑게 유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민재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미디어 종사자의 윤리와 표절 문제였습니다. 각 패널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는 법적 기준을, 시민단체 대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나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서 작가님은 현장에서 12년을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죠. 유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표절은 아이디어를 훔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을 훔치는 겁니다. 유나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건 제가 2023년 3월에 작성한 기획안입니다. 그리고 이건 2025년 10월에 제 상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기획안입니다. 비교해 보시죠. 화면에 두 기획안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 2주를 밤새워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동네 골목을 걸으며 상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획안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됐습니다. 유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같은 아이디어가 신임 팀장의 독창적 기획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제 2주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목소리가 떨렸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단순한 표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건 제 인생을 부정당한 것이었습니다. 30대를 바쳐 쌓은 경력이, 밤새워 쓴 기획안들이 모두 누군가의 커리어를 위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유나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할인과 민재 회사의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제 상사는 자신의 연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특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30% 높은 금액으로 정당한 경쟁 없이 말이죠.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토론회 중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거짓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이라면 고소하세요. 제가 제시한 모든 자료는 검증 가능합니다. 파일 작성 날짜, 계약서 원본, 공유 서버 접속 기록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재가 할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은 급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토론회는 계속됐습니다. 다른 패널들이 유나의 발표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교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고, 시민단체 대표는 내부 고발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 응원의 말을 하는 사람, 취재를 요청하는 기자들. 유나는 모든 명함을 받았지만 인터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다음 날 방송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할인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민재의 회사와의 계약은 즉시 취소됐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표절 스캔들, 신임 팀장, 부정계약 의혹으로 해임. 댓글창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어떤 기사에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새로운 기획안을 쓰고 있었습니다.
독립 제작자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유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유나야, 축하해. 내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수도 있대. 관심 있어?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으로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역시 작가답네. 좋아, 기획안 보내줘. 전화를 끊고 유나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숨겨진 이름들, 누군가의 그늘에서 빛나는 사람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만남이었습니다. 할인은 유나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만나줘서 고마워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할인이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용서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궁금해서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할인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민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한 여자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올라가야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5년 전에.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는 작가님과 헤어진 게 3년 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우리가 만날 때도 작가님과 사귀고 있었던 거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저도 이용당한 거네요. 그렇겠죠. 할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어요? 저라면 미쳐버렸을 것 같은데. 유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랍비에게 물었대요. 제 원수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구해줘야 할까요? 랍비는 대답했죠. 구해줘라. 하지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할인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복수한 건 팀장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제 이름을, 제 시간을,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도 찾으세요. 남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을. 그리고 유나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석 달 후, 유나는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간판을 단 독립 제작사였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팟캐스트 시리즈였습니다. 숨겨진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첫 달에 구독자 1만 명을 넘었고 광고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반려묘 구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만날까? 어떤 이름을 세상에 알릴까? 병원에도 다시 갔습니다. 난소 기능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네요. 수치가 조금 나아졌어요. 기적적인 회복은 아니지만 희망은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유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별 키링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서랍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키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사무실 열쇠에 그 키링을 달았습니다. 민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유나는 자신의 별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위성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별. 유나는 키링을 흔들어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고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문구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가장 값싼 선물이었고, 지금은 내가 나 자신에게 준 가장 값진 증거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유나는 카페에 앉아 두 번째 프로젝트 기획안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팟캐스트 댓글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10년 동안 누군가의 그늘에 있었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유나는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빛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고 따뜻한 봄 햇살 속을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전 여자도 누군가의 부하 직원도 아닌 서유나라는 이름으로 탈무드는 말합니다. 정의를 구하되 복수를 구하지 마라. 내가 원수를 무너뜨릴 때 내 안의 무언가도 함께 무너진다. 유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늘에서 빛을 잃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